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6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두려울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두려울 때거든요. 이게 우리 출근길 인문학 제목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이성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가깝게 지내는 직장 선후배, 동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가깝게 지내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두려울 때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두려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사랑의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네. 첫사랑인 아내하고 네. 지금도 살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네. 다양한 사랑을 해봤어야 그렇죠.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형수님이 떠날까 두려운 적은 없어요? 좀 두렵죠. 그쵸. 좀 두렵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물리적으로 이별할까 두려워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유명을 달리해서 이렇게 이별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은 약간 생각한 적이 간혹 있고요. 죽음? 네. 네. 그럼 제가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 놓고 볼게요. 왜 조직에서 일을 하다가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저 친구가 있어야 내가 편해. 그죠? 그게 선배건 후배건 관계없이. 근데 좀 능력자일수록 또 선택의 여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 떠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될 때 있잖아요. 있죠. 네. 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모 부장님이 저한테 야, 너는 나랑 평생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럴 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조직에서 보면 실제 네. 능력 있는 직원을 상사는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보내기보단 나 있는 동안까지만 그렇죠. 조금만 1년 더 일하자 이렇게 네, 얘기하고 그렇죠. 항상 지가 먼저 떠나. 그렇죠. 맞아요. 지가 좋은데 생기면 푹 떠나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건 조직 생활에서 그런 관계일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연인끼리도 실제 그럴 수 있죠.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이 나를 버리고 타인한테 갈까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도 할 건데 옛날에 추억의 018 번호 핸드폰 018 그 광고 기억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 되게 유명한 카피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인간관계는 되게 미묘해가지고 서로 이제 좋은 관계로 이렇게 있다가 그게 지속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도 있고 또 상대는 꼭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들 사이에 미묘한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다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이게 좀 어릴 때는 이런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이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크게 슬픔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반면에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는 그런 수많은 이별들에 좀 쿨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성숙됐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이걸 꼭 연인 사이로만 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주제는 사랑인데 그죠? 우리가 사랑과 이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예. 네. 무슨 뜻인가요? 요새는 이런 말 안 쓸 것 같은데 어쨌든 남자친구 씁니다, 군대 갔을 요즘도. 때 그래요?
제가 우리 딸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뭐 고무신 거꾸로 신더라고. 여자친구가 이제 뭐 기다려주지 않고 예. 이렇게 떠난다 이런 그쵸, 건데 그죠? 요새는 예. 뭐 군화를 뒤집어 신는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이제 그건 반대 네. 얘기죠, 그죠?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 여성이 기다리겠다고 이제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그걸 지키지 않고 소위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상황은 그다지 특이한 경우도 아닙니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제가 우리 딸도 그랬거든요. 그런 걸 목격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죠? 예.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목격을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고무신 거꾸로 신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남친을 위해서 겨우 몇 년도 못 기다려 주냐 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성은 왜 군대 간 남친을 기다려주지 않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죠? 이게 그 아장스망이 형성돼서 지난번에 얘기한 네, 그렇죠. 새로운 배치 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사실 마음이 변해 쉬운 얘기로는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거겠죠, 그죠?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여성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결정권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예. 물론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성의 자유가 저주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자유만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리기로 약속한 여성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자유가 없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라면 그 여성 행복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죠. 예. 뭐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그죠? 생각도 예. 들고. 그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자신에게 떠날 자유가 없다면 그건 너무나도 가혹할 처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여성인데 자유인님이랑 사귀다가 자유인님이 군대를 갔어.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오빠 나올 때까지 꼭 기다릴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요즘 뭐 핫한 사람이 누구죠? 요즘 뭐 그죠? 박보건 같은 사람이 갑자기 친하게 지내자고 막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박보건을 물리쳐야 돼? 아니면 자유인님을 버려야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론 자유 때문에 여친이 떠나버린 남성의 기분은 좋지 않겠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유라는 것은 남성한테도 되게 소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군대 기간 동안에 자기를 기다려줬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실 때문에 남성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여성과 결혼까지 해야 되나요? 해야죠. 기다렸으면 해야 돼요, 이거는. 네. 그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 마인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뭐 되게 또 그런 경우도 없더라고요. 기껏 기다렸더니 또 뭐 헤어지더라고요. 그죠? 헤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좀 어쨌거나 헤어지더라고요. 그죠?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네. 하지만 남성한테도 군화 바꿔 신을 자유는 주어져야 네. 됩니다. 그죠? 예. 결혼을 해도 이혼하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자유, 다시 말해 상대방을 떠날 자유는 남자 여자 모두에게 주어져야 올바릅니다. 만일 서로에게 고무신 거꾸로 신을 자유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진정한 사랑의 조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뭔지 눈치채셨나요? 상대방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 맞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필요한 건 자유입니다. 자유. 상대방을 떠날 자유를 포함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유인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박고공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인데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대한 사르트르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타인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면 나는 사랑받는 상대로서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한다. 사르트르는 진정한 사랑의 조건으로 상대방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나를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상대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선택한 사랑이라면
그때는 사랑이 주는 설렘과 기대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갑자기 그 대사가 떠오르네요. 네. 소지섭이 했었던 같이 죽을래? 나랑 밥 먹을래? 뭐 이런 협박하면 그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어쨌든 상대를 좀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어쨌든 연애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한 거 아닌가요? 그죠? 뭐 대부분 그런 편입니다. 뭐 강요해서 사귀는 그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모두는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배우자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라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죠? 왜냐? 그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도 간혹 있습니다. 요즘도 정략 결혼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두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정략 결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특정한 이익이나 목적 때문에 하는 결혼이잖아요. 그죠? 해서 자유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자유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한테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죠? 대체로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의 전제 조건인 자유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중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방이 나를 선택할 자유는 긍정합니다. 하지만 나를 떠날 자유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유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과 내가 사랑이 시작된 것도 상대방이 가진 자유 때문이죠. 또 그 사랑이 끝나는 것도 당사자들이 가진 자유 때문입니다. 해서 자유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자유가 없다면 사랑도 없다. 네. 동의가 되는데 네. 우리 현실에서 많이 그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선택을 해서 네. 좋아해. 근데 어느 순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서로를 구속하기 그렇죠. 시작하는 네, 경우가 그렇죠. 많이 네.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구속 단계로 넘어서는 순간 구속이라는 건 떠날 자유를 없애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막 핸드폰 뒤져보고. 그렇죠. 저는 용납이 안 돼 그런 게.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일종의 그런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랑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게 뭐 결혼이랑은 또 다른 거고 그게 뭐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암묵적인 예를 들어서 어쨌든 나랑 연애하는 동안에는 또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뭐 이런 일종의 합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다른 여성을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길들이려고 하면서 구속을 그렇죠. 한다. 모든 그렇죠. 것들을. 네. 예. 그 구속한다는 게 자유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그 단계에 되면. 네.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제가 딱 한 사람하고만 연애해봤는데 내가 네. 당해봐서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경험들 많으시니까 네. 그렇지 않으시나요?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방송인데 자꾸 거짓 네. 방송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뭐 유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진정한 사랑을 위한 첫 번째 조건 뭐 이렇게 예. 자유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다인가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네. 사르트르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그 상대가 자기를 두고 절대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 선택은 상대적이고 우연적이어서는 안 된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의 두 번째 조건은 절대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적이란 말은 상대적이거나 우연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좀 한번 들어줘 보시죠. 그죠? 예, 그죠? 절대, 상대, 우연 뭐. 그죠? 좀 헷갈리죠? 예.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나를 사랑하는 상대가 여성이 어느 날 나를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밝힐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자기가 돈이 제일 많아서 선택했어.
라거나 그죠? 하필 그날 비가 와서 나의 감정이 센티멘탈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만 선택했어라고 말하면 그때 내 기분은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네. 왜냐 그러면 근데 이런 거 많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상대는 지금 나를 선택한 이유가 상대적이다 또는 우연적이다라고 실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선택할 이유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계기가 되거나 예. 아니면 무엇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쵸? 예, 했다 맞습니다. 이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조건으로서 절대적이란 말은 내가 가진 어떠한 조건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그게 절대적인 선택이고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거 엄청 큰 사랑인데. 그렇죠. 예. 네. 약간 그때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이기 때문에라는 말에 이미 그런 조건들을 배제하고 네. 할 수 있느냐라는 그쵸.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그죠? 거죠. 예. 아니 우리 가끔 그 이성을 사귈 때 네. 일부러 운동이나 산을 올라가거나 뭔가 활동을 해서 이렇게 심장 박동수가 높을 때 하면 서로가 친해지는 게 좀 예, 더 있죠. 빠르다. 그건 작업의 기술이죠. 네, 그래서 그 작업의 기술을 자유인님 많이 쓰시잖아. 네. 저는 주로 산에 혼자 가는데요. 그런 게 우연적 이런 그쵸, 거 예, 비슷한 그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날 갑자기 술 먹고 그죠? 뭐 기분이 이상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사르트르는 두 가지가 필요했잖아요. 자유로운 선택, 또 절대적인 선택이라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쩌면 현실적으로 보면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자유롭고 절대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 그죠?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나를 자유롭고 절대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가진 자유가 나를 좀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왜냐 그러면 자유를 가진 상대가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떠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있을 때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한 번 사랑하기로 약속한 사람끼리는 절대로 상대를 떠날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감옥이죠. 감옥. 그죠? 감옥이거나 구속이거나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를 막아버린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구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재앙이죠, 재앙.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대가 가진 자유는 나를 불안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그 자유 때문에 더 큰 행복과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상대가 나를 떠날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 가능성을 억누르고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상대방의 자유는 긍정하는데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유는 부정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사랑과 자유의 역설인데요. 그 사람들 사이에 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죠? 너무 쉽게 이 말 많이 그쵸? 쓰죠. 예. 근데 사람들은 왜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렇죠? 글쎄요. 일단 잡아놨으니까 내 거다. 그죠? 소유 예, 맞습니다. 내 거니까 뭐 이런. 잡은 거죠. 물고기한테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아무리 사랑하기로 약속을 해도 상대방한테는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열정적인 사랑을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자기를 계속 사랑하도록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는 열정적인 사랑도 지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정적인 사랑, 뭐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일단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진정한 사랑에 대한 사르트르의 주장을 들어봤는데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고 절대적인 선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가진 자유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행복과 희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사랑에서는 자유가 소중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랑이란 주제를 좀 이성 간의 사랑으로 예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조직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조직에서도 사랑을 빌미로 사랑을 이유로 떠날 자유마저 빼앗아 버리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 상태에서는 열정적인 사랑을 유지하기도 어렵거든요. 해서 이성관계에서건 조직생활에서건 각자 좀 서로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이런 사랑, 그죠? 이걸 줘야 되겠고 각자 나는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이중성 때문에 네. 잘 안 받아들여지는 구석도 있을 수 있는 얘기 같긴 한데 네.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상대한테 또 더 열심히 우리가 그렇죠. 노력할 수도 예, 있고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또 의미 있는 얘기 같고 그죠? 예. 어렵지만 사르트르의 얘기는 공감이 또 역시 많이 갑니다. 우리 세 사람 모두 결혼했잖아요, 그죠? 부인들이 언제든 우리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죠? 첫 번째 결혼이요? 네. 어쨌든 이 방송을 듣는 그죠? 부인들이 언제든 우리를 떠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더 노력하시길 바라겠고, 이 방송을 듣는 부인들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사르트르 완벽하게 사실 저는 공감은 잘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그 보부하러하고 네, 이렇게 계약 계약 결혼 결혼했죠. 상태에서 네. 평생 이제 연인 관계로 이렇게 하면서 또 각자의 자유를 누리면서 산 걸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네. 뭐 그런 상관없이 어쨌든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뭔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인용을 한번 하면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그렇죠. 네. 평소에 많이 하셨던 그죠? 어쨌든 그렇고요. 자유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간의 자유의지는 삶에서 그리고 특히 사랑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 네, 그죠? 살면서도 네. 사랑에서도 필수 조건이네요. 좋습니다. 저는 진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직장인들 중에서 그 자기 후배 직원들을 이렇게 쿨하게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예. 보낼 수 있는 이런 상사가 그건 좀 됐으면 진짜 좋겠다. 사랑이죠. 그게 진짜 그런 사랑이죠. 예.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두려울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유란 상대가 나를 사랑할 자유뿐만 아니라 상대가 나를 떠날 자유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어떠한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떠날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한 또 한 가지 조건은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선택한 이유가 상대적이거나 우연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조건으로서의 자유와 절대적 선택은 사랑을 좀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희열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사르트르가 말한 사랑의 두 가지 조건, 그죠? 자유와 절대적 선택, 이걸 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6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